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입니다. 오늘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현장 연결해서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충원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과 추이가 어떤지 전해주십시오.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은 326명이고요. 그중에 81%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위중증은 조금 줄어서 190명이고 사망은 7분이 늘어서 치명률은 1.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평균이 354명으로 전주에 비해서 69명가량 줄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수도권 임시검사소에서도 여전히 67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많다는 뜻이고요. 또 변이 바이러스도 변수가 되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국내 유입된 게 누적으로 51명이 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설 연휴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네, 어제 발표를 했죠.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계속 유지가 되고 비수도권의 영업 제한은 10시로 완화하기로 했죠. 예. 수도권은 제외하고요. 또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5 정도 되니까 1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확진자가 늘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네. 같습니다. 중대본 브리핑 듣고 계속 듣겠습니다. 자, 중대본 브리핑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장이 진행합니다. 고음 및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2월 7일 일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326명이며 해외 입국 환자는 46명입니다. 어제 7분의 환자분들이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한 주간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지난주에 국내 환자 발생은 하루 평균 354.6명으로 직전주 424명에 비해 감소한 양상입니다. 4주간의 하루 평균 환자를 본다면 4주 전 516명에서 그 다음 주 384명으로 줄었다가 지난주 424명으로 일시 증가했다 다시 354명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은 257.6명으로 그 직전주의 243.6명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97명으로 직전주 180.4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환자 발생이 감소하였으며 모든 권역에서 30명대 이하로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주 전까지 0.8 내외까지 감소하였으나 지난주와 이번 주는 1 내외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단 감염의 양상도 기존의 교회, 의료기관 등 취약시설에 더해 현재 직장,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다시 생활공간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종합하여 본다면 지난주 일시 증가세를 보이던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은 아니지만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은 유행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반면 수도권은 재확산 위험이 증가하는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 주민들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어제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비롯한 현재의 방역 대응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생업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을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분들의 실망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행이 재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설로 인한 이동 증가와 확산 위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의 주민들께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설 연휴 기간 동안 귀성이나 여행 등 이동을 꼭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화 추이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설 연휴로 인한 전국적인 재확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듭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설 연휴 대형마트 등 유통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유통물류센터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 중입니다. 또한 이번 설 연휴를 맞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 매장에 많은 분들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백화점 등 유통 매장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시식과 시음, 화장품 견본품 사용 등이 금지되고 제품 시연회 등의 행사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혈 시 발열 체크와 휴게시설 운영 금지 등 여러 방역 수칙을 강화하여 특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형 유통 매장에 대해 2월 14일까지 매일 산업부 주간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 관리 상황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배송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 물류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부, 고용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 관리 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배송 인력의 마스크 착용, 소독 등 개인 방역 관리와 배송 차량 소독이 철저히 이행되는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4일간의 설 연휴가 있는 한 주간입니다.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19 방역에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2월 말부터는 의료진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단계적으로 시작되고 또한 식약처에서 허가한 국내 개발 항체 치료제도 의료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번 설을 잘 넘겨서 3차 유행을 최대한 낮은 유행 규모로 축소시켜 억제할 수 있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다가오는 봄부터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설 연휴를 잘못 대응하여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기 시작한다면 고통스러운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예방접종도 어렵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설 연휴 동안의 방역관리에서 국민 여러분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의 주민들께는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도권은 유행이 재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므로 모임이나 약속, 귀성과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일상적으로 항상 만나는 이들이 아니고 서로 다른 생활터에 속한 이들이 오래간만에 만나 식사를 하고 음주를 하는 활동이 특히 더 위험합니다. 다양한 생활터에서 여럿이 모일수록 무증상 또는 잠복 감염의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또한 감염된 이들이 자기의 생활터로 돌아가 주변의 전파를 일으켜 확산은 더 넓게 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설은 마음으로 안부를 정하고 비대면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만남보다는 마음이 서로를 위한 배려의 상황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범정부적인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지자체와 일치 단결하여 한시라도 빨리 3차 유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에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충원 기자, 먼저 중대본 브리핑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 상황을 그러니까 3차 유행이 임시 증가세로 갔다가 이번 주부터 조금 다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전체 그 일평균 확진자 수가 354명인데요. 이번 주에는 그 전주에는 69명, 그러니까 69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그 전주에 비해서 약간 늘었다라고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재확산 위험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수도권 주민들이 이 설 연휴에 귀성이나 여행을 자제하기를 좀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이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많은 분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방역 강화를 하는 그런 안도 나왔는데요. 현장 점검을 좀 강화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네. 지금 현재 시식이나 시음은 금지돼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잘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설 연휴를 잘 지내게 되면 3차 유행은 이제 진정세로 가게 되고 네. 이제 치료제도 나왔고 백신도 곧 맞게 되니까 이 설 연휴를 잘 지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내용이 궁금한데 품목 허가를 위한 식약처 전문가 회의에서 65세 이상에서는 접종이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지난 목요일 날 회의를 했고 이제 금요일 날 입장이 나왔었는데 65세 이상은 그 2만 명 정도 임상 시험을 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예. 그중에 65세 이상은 800명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신은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서 확진자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걸 보는데 그 감염자 차이가 두세 명뿐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관리위원회에서 65세 이상 접종 여부를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2월 말부터 고령층에 접종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혹시 접종 일정이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궁금한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위한 3차 점검위원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요. 예. 여기서 이제 품목 허가가 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접종 여부는 질병청의 예방접종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2월 말에 허가가 되면 이제 애초에는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하고 또 종사자들한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방접종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금 접종 스케줄도 좀 차질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면서요?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성에는 큰 논란이 없습니다. 65세 이상 임상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자료가 예.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영국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고, 물론 화이자 백신이었습니다만 12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접종을 했고 지금까지 한 7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이라는 우리나라 식약처와 비슷한 그런 곳에서 65세 이상 임상 자료가 지금까지 쌓인 게 충분하다. 접종을 예. 받은 분들이 꽤 되니까 또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효과적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부작용 의심 사례도 전체의 0.3%에 불과했고 네. 좀 경미한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이 대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자료가 혹시 또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또 전향적으로 65세 이상도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치료제 관련 소식인데 국내 첫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죠? 이건 인공 항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항체를 꺼내서 주사를 하는 것은 이제 혈장 치료제라는 것이고요. 그것과 비슷한 인공 항체를 대량 생산해서 환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2상 시험만 거쳤고 3상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3상 시험을 거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상태고요. 대상은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증과 중등증 확진자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항체 치료제는 경증이나 중등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게 이제 좀 그 먹는 약이 아니고 예. 주사제인데 정맥 주사로 90분 정도 누워서 정맥 주사를 받아야 된다는 네.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예. 자, 유럽에서는 백신 부족 상황에 직면하자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다면서요? 사실 구매 계약은 많이 체결해서 뭐 국민들보다 더 많은 양을 그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마찬가지고 대량 생산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많은 양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백신 접종 비율도 프랑스는 지금까지 2.7%, 독일은 2.6%, 이탈리아도 2.3%에 불과합니다.
그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한 스푸트니크라는 이게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네.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백신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없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랜시시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학술지에 이 결과가 실렸습니다. 예. 임상 효과가 92%니까 아, 상당히 높은 편이죠. 또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네. 가격도 저렴하고 이미 30개국에서는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도 이 백신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사 결과 맞다고 가져가면 상당히 효과적인 백신이 되겠군요. 맞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랜시시라는 학술지는 동료 그 학자들이 다 검증을 한 뒤에 실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권위가 있는 그런 학술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식당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 비수도권에 한해서 밤 10시까지로 완화됩니다. 재확산 위험을 고려해서 수도권은 영업 제한 시간을 밤 9시까지로 유지하기로 했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됩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비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58만 개 시설에 적용됩니다. 다만 수도권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계속 금지됩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비수도권의 경우 일주일 새 절반 가까이 줄어 1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수도권은 3주째 200명대 중반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한 명의 환자가 몇 명의 환자를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5로 높아져 1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설 방역 대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역시 전국적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늘 14일까지 지속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 외엔 5인 이상 가족 모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다 적발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2주간의 영업금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엔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적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일률적인 강제 조치보다는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법무부 인사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검사장 4명을 보직 이동하는 소폭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인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사장 이상인 고위 검사 4명에 대해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정수 검사장이, 서울 남부지검장에는 심재철 검사장이 보임됐습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조종태 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춘천지검장에는 김지용 서울고검차장검사가 이동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인사 이동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고위 간부들은 대부분 유임됐습니다. 채널A 사건에 연루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는 한동훈 검사장도 유임됐습니다. 법무부는 최소한도 규모의 인사라며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라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일부 검사장 인사를 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이 특정경제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이스타항공의 재무 담당 간부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의 조카로 지난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넘겨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와 국민의힘은 횡령과 배임,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 간부들을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비만 치료제 처방을 늘려준 병의원들에게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JW 신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JW 신약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전국 90개 병원과 의원에 약 8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했습니다. JW 신약이 제공한 리베이트는 병의원들이 약속한 처방 금액의 20에서 35%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대도시권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전국 83만 호 공급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며 서울에 32만 호 이상이 공급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오늘 오전 KBS 일요 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해 발표한 8.4 대책에 참여한 정비구역이 25%가 조금 넘는데 이번에 그 정도 참여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LH 등이 직접 재건축 사업을 주도하는 이번 방식이 조합에는 확실히 이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2명으로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지만 수도권 중심의 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의 8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나왔는데 수도권의 집단 감염과 임시 선별 검사소 확진자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확진자 현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오늘 새로 들어온 확진자 현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72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326명이고 해외 유입 46명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사이에 7명이 줄어 190명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사망자도 7명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추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하루에 1000명 이상 나왔던 지난해 12월 말 상황과 비교하면 나아졌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도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검사 건수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 검사 건수는 8만 1000여 건인데 확진자 수 336명 기록했습니다. 오늘 검사 건수는 4만 4000여 건인데 확진자 수 372명입니다. 검사 인원은 절반가량 줄었지만 확진자는 증가해서 코로나 검사 양성률이 올라가는 모습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인원 중에 확진자가 많은데 주로 어디서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까? 네, 수도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확진자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신규 확진자가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경기 109명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 인천으로 15명입니다. 합하면 수도권에서만 26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국내 발생 확진자의 81%가 넘습니다. 이틀 전까지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70% 정도였는데 이제 어제는 75%가 넘고 오늘은 80%까지 늘어난 겁니다.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에서 우려할 만한 사항은 또 있습니다.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임시선별 검사소의 확진자 수를 보면 줄지 않는 추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7명으로 265명 수도권 확진자의 25%, 즉 수도권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이 익명검사를 하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해외 유입 사례가 46명인데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네, 해외 유입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해외 유입 사례 그래프를 보면 적은 날은 19명까지 줄었다가 오늘은 46명까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외 유입 사례 중에서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이후 어제까지 총 51건의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집계가 됐습니다. 영국 변이 37건, 남아공 변이 9건, 브라질 변이 5건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외국 변이 바이러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가 되는데요. 이번 설 명절 모임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과 실내 환기, 또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서울에서는 서대문구의 한 운동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새로 발생했고 광진구 음식점의 집단 감염 여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67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 연장 운영이 검토 중입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운동시설과 관련해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시설 이용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이용자와 직원, 가족, 지인 등으로 전파돼 지금까지 16명이 감염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을 일시 폐쇄하고 추가 접촉자와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자 114명 중 4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50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진구 헌팅포차 관련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다른 음식점 이용자 등이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6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강북구 사우나, 영등포구 의료기관, 도봉구 교회 관련해 각각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성동구 한양대 병원에서도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인테리어업 관련해 16명이 더 늘어나 누적 확진자는 30명이 됐습니다. 지난 2일 도배업자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닷새간 추가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제조업 관련해선 자가격리 중 4명이 더 늘어나 누적 확진자가 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도매업 관련해선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로 확진돼 지금까지 34명이 감염됐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안양시 사우나로 감염이 전파됐습니다. 인천에선 중구 관세 회사 관련해 자가격리 중인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모두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어제 하루 67명이 확진됐는데 이는 수도권 지역 발생의 25%에 해당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 53곳, 경기 70곳, 인천 8곳 등 모두 131곳의 임시검사소가 운영 중입니다. 오는 14일까지 운영 예정인데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람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주말 동안 사적 모임을 취소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했던 광주광역시에서는 자가격리를 마칠 때 받는 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가 확진되면 가족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격리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어제와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4명. 모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주 동안 격리된 뒤 시행한 검사에서 잇따라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이들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집단 감염과 연관돼 있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와 안디옥 교회 등 종교시설 집단 감염과 관련한 확진자가 11명 발생했고 광주 성인 오락실과 관련해서도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특히 누적 확진자가 130명에 육박하는 광주 안디옥 교회 관련 자가격리자들은 검사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아서 확진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전남에서도 영암의 한 어린이집과 연관된 접촉자가 마찬가지로 격리 해제 전에 확진됐습니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들이 잠복기 등의 이유 때문에 시차를 두고 뒤늦게 확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의 확진이 가족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격리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식사, 대화 등으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달까지 자가격리 위반 36건을 적발했다며 무단 이탈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지난 이틀 동안 행정복지센터 등을 매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청양에서 관련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설 명절을 앞두고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충남 청양의 한 마을 50대 이장 일가족에서부터 시작된 연쇄 감염.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그 가족인 청양군청 공무원 등 마을 주민으로 확산됐는데 오늘 마을 주민인 50대 부부 2명이 또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관련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양군은 군청을 일시 폐쇄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국과장급 공무원 등 60여 명을 검사했는데 어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양군은 정산면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마을 접촉자를 파악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산과 당진, 보령, 예산, 논산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충남에서만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까지 9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어제까지 행정복지센터를 매개로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그제 부사동 행정복지센터 보조직원 1명이 확진된 후 센터 직원 4명과 그 가족, 센터 방문자 1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가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해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접촉자 등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춤하며 진정세를 보이던 대전 충남에서 또다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지난 1일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서 주말인 어제 최대 규모의 항의 시위가 벌어진 데 이어 오늘도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얀마 전역의 인터넷을 차단한 군부가 아직은 강제 진압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양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데타 일주일 만에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양곤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민들의 불복종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태국 반정부 시위로 널리 알려진 저항의 상징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군사 독재 반대와 아웅산 수치 고문의 안녕을 묻는 메수 짬바 바제 등을 외쳤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경찰이 시위대를 가로막기는 했지만 강제 진압은 하지 않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시민들은 진압 경찰에 물과 장미꽃을 건네며 군부가 아닌 시민의 편에 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수도 네피도에서도 수백 명이 오토바이 경적 시위를 벌였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수치 여사 측근들이 속속 체포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 중앙위원 아웅모뇨 씨는 영상을 통해 불복종 운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도심 항의 시위가 벌어지자 미얀마 전역에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전화만 되고 있고요. 여기 시간 한 10시 50분부터 갑자기 카톡이랑 페이스북이랑 다 막혔어요. 페이스북은 아침부터 안 됐고요. 미얀마 군부가 수치 고문에 경제 자문역인 호주인 교수를 구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호주 정부가 항의에 나서는 등 미얀마 사태는 외교 갈등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 등이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례 접종한 결과 남아공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경증 발현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측도 이와 비슷한 시험 결과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한 영국이 5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1차 접종을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이브 딕스 영국 백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BBC 라디오에 출연해 5월이면 50세 이상 국민의 백신 접종이 모두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딕스 위원장은 기존 백신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이 있지만 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떡국령 떡과 소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4일 기준 흰떡 1kg 가격이 전통시장의 경우 5,871원으로 지난해 설 열흘 전 가격보다 20.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떡국에 쓰이는 소고기 양지 300g 가격은 전통시장의 경우 지난해 대비 5.5% 상승했고 달걀은 54.8%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설 차례상 구매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6만 7,392원으로 추산돼 지난해보다 15.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서울의 고가주택 가격 상승률이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고가주택 가격은 한 해 전보다 11.7% 올라 세계 주요 도시 45곳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업체가 정한 고가주택 기준은 가격 상위 5% 이내입니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뉴질랜드의 옛 수도 오클랜드로 전년 대비 18% 상승했고 이어 중국 선전이 13.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고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현대차 그룹과 협상하고 있다. 올 초부터 이런 소식에 주식시장은 물론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뜨거웠는데 미국의 블룸버그가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사 모두 말을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협상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플과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 협상이 최근 중단됐고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 미국의 블룸버그가 애플과 현대차의 협상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중단은 애플의 의중이라고도 했습니다. 협상에 대한 일부 보도, 그리고 현대차 측이 애플과 협상하고 있다고 했다가 철회한 점 등에 애플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신제품 개발 소식을 늘 철저히 비밀에 붙여온 애플. 하지만 이번엔 관련 소식이 쏟아지고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도 급등하면서 애플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애플은 물론 현대차 측도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CNBC 방송이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기아의 미국 조지아 공장에 3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이 협상 중이라는 구체적인 보도를 내놨던 점을 감안하면 협상 중단 소식은 갑작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협상이 계속될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애플 입장에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미국에서 애플카를 생산해줄 신뢰할 만한 자동차 기업의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대차도 시장의 기대를 외면하고 애플과의 협력 기회를 포기하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력사를 철저히 통제해온 애플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의 수싸움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은 부품 수가 700개에서 800개 정도니까 지정을 해주면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가져다가 조립을 하지만 전기차로 간다고 해도 부품 수가 15,000개, 품질도 다 관리를 파트너사들이 필요한 거죠. 첫 양산 시점으로 잡은 2024년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협상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서울과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북서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고 내일 아침엔 서울이 영하 6도, 철원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10도가량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영동과 영남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부산이 영하 2도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0도, 광주가 4도, 부산은 7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낮부터 풀리겠고 이후로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